이 영상을 클릭하셨네요. 사업을 잘 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욕망이 큰 만큼 생각도 뛰어난지 보자고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걸 안 사는 사람들은 왜 안 살까? 보통은 이걸 사는 사람들이 왜 살까를 많이 생각하죠. 그 생각은 사업가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안 사는 사람들은 왜 안 사는지 고민해 봤으면 발상을 뒤집을 줄 아는 거죠. 사업을 하면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 구매가 불가능한 것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면 매출이 정체되겠죠. 그래서 안 사던 사람들마저 사게 만들어야만 매출이 나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럼 내 제품을 안 살만한 부류가 사게 만드는 법을 알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에 이 방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안 사던 사람들마저 사게 만들 줄 알면 살만한 사람들에게 파는 건 쉬워지겠죠. 네 말이 맞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대중의 심리를 흔드는 법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전설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기도 했죠. 이분이 일화를 읽고 깨달은 내용을 공유해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다만 이해를 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동기부여충이다. 나는 키보드로만 나불대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제 채널을 차단해주세요. 실제 행동하는 분들만 남아서 봐주세요. 알겠죠?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원래 가지고 있던 욕망에 제품 연결해주기. 버네이스는 이 방법으로 대중들의 심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안 사던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데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케팅 전문가라고 치자고요. 비누 회사가 찾아왔어요. 비누를 많이 팔고 싶대요. 어지간한 마케팅은 이미 비누 회사에서 알아서 했겠죠.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팔려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버네이스가 마케팅 의뢰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버네이스는 비누를 싫어하는 부류를 비누를 좋아하는 부류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고객층이 확장되겠죠. 비누를 싫어하는 부류. 버네이스는 아이들을 타겟으로 선정했어요. 아이들은 씻기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청결의 중요성을 알기에는 너무 어리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결이 중요하니까 비누로 씻으렴 이라고 말해봤자 비누를 원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청결해지고 싶은 욕망 자체가 없으니까요. 타겟에게 없는 욕망을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타겟이 이미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버네이스가 아이들이 비누를 미치도록 원하게 만든 방법을 알아봅시다.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뭘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모든 아이들은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아이들은 어른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쵸? 이 욕망들과 비누라는 제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비누를 단순한 비누로 보지 않게 됩니다. 비누에서 자신의 욕망을 보게 되겠죠. 어른처럼 되고 어른에게 인정받는 자신의 모습이 비누에게서 보일 거라고요. 비누를 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죠. 버네이스는 이를 간파하고 기상천외한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비누 조각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조각가들을 거기 참가시킵니다. 예쁜 비누 조각들이 그 대회를 통해서 탄생했겠죠. 그 사실을 신문 같은 곳에다가 홍보해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 말이죠. 아이들은 이 사실을 접하고 나도 대회에 나가서 비누 조각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을 따라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멋진 조각을 만들면 엄마가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으니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욕망과 비누 조각 대회가 연결된 거죠. 버네이스는 그 다음에 비누 조각 대회의 연령을 낮춰요. 아이들은 욕망 충족을 위해 대회에 미친 듯이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회에 비누 납품만 해도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결국 비누를 원하지 않던 아이들이 비누를 원하게 만들므로써 비누를 소비시키는 거죠. 씻는 용도는 아니었지만요. 진짜 신박하죠. 하지만 이 사례만 보면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응용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면 감이 올 거예요. 이번에는 버네이스에게 머리끈 회사가 찾아와요. 머리끈을 더 팔고 싶대요.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복습해 봅시다. 버네이스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이 제품을 안 쓰고 있는 부류가 누구일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제품을 미친듯이 원하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을 법한 욕망을 생각해야 돼요. 그 욕망과 제품을 연결해 주는 거죠. 버네이스는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당시에 미국의 어떤 공장에서 큰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라는 욕망은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이 욕망과 머리끈을 연결해 주는 거죠. 여성분들은 머리가 기니까 공장 어디에 머리카락이 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리끈을 써야 한다 라고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마케팅을 진행했어요. 사람들은 머리끈을 단순한 머리끈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머리끈에서 자신의 욕망이 보이는 거죠.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머리끈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망 충족을 위해 머리끈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어요. 머리끈을 사지 않던 사람들도 사게 된 겁니다. 아예 머리끈 시장 자체가 확장된 거죠. 엄청나죠. 아마 버네이스의 실력이면 북극에서 얼음도 쉽게 팔았을
않았을 거예요. 안 살 사람들을 사게 만드는 일에서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했으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굳이 처음부터 안 사던 사람들을 고객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살 사람들에게 파는 게 먼저죠. 굳이 치마를 남자에게 먼저 팔기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살 사람들이 남자밖에 안 남았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저는 고정된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매출을 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다만 오늘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타겟 고객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욕망과 내 제품을 연결한다. 이건 어떤 사업이든 이용 가능해요. 아니, 이용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이용 중이냐고요? 저는 영상에서 이용합니다. 시청자의 원래 있던 욕망과 제가 할 말을 연결해요. 절대 제가 하려는 말을 냅다 시작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돌려보세요. 의도적으로 욕망을 건드리는 말부터 했습니다. 제 영상과 시청자의 욕망을 연결시키는 작업부터 한 거죠. 그럼 제 영상을 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더 안 보고는 못 베기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할 생각이 없던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마치 비누를 원하지 않던 아이가 비누 조각 대회에 참석한 것처럼요. 이처럼 버네이스의 방식은 응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응용해보세요. 들었으면 응용을 해야죠. 제 영상 보는 분들이 부류가 갈리는 거 아세요? 실제 사업을 잘하고 계신 분들, 전문직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좋아하세요. 연락도 많이 오고 제 사업의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만 보고도 응용거리가 머리에서 막 떠오르니까 얻어가는 게 많다고 느끼시나 봐요. 근데 제 영상을 내용이 없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댓글이 문장 구조를 보면 지능이 낮은 게 티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에서 얻어갈 게 없다고 느끼고 싫어하더라고요. 응용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응용 실력에 따라 영상의 가치를 다르게 느끼더라는 말입니다. 버네이스의 철학을 본인 상황에 응용하세요. 그래야 이 영상에서 얻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타겟 고객이 이미 갖고 있는 욕망과 여러분의 제품을 연결시키세요. 만약에 팔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매출이 정체된 상태다. 그러면 이걸 사지 않은 부류의 욕망도 생각해보죠. 그 사람들에게도 팔기 시작하면 매출 정체 구간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잘 응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